터키 국토의 95%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리스인들은 소아시아라 했고 로마인들은 아나톨리아라 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한 오토만은 아나돌루라 했고 지금도 터키 사람은 그렇게 부릅니다. 터키를 방문하신 분들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 로마 유적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갔다 오신 분들은 오히려 터키 여행에서 더 많은 그리스 로마 유적지를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지금의 터키 땅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전설과 일리아드의 주 무대인 트로이까지 그리스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이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산이 터키에도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트로이 전쟁과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기에 이오니아 문명이 아닌 그리스 문명이라 부르는 것이고 신들의 제왕은 아폴로가 아닌 제우스인 것입니다. 이오니아 여행은 신화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 유적들에 있는 신전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그려진 수레바퀴 모양의 암호와 당당하게 그려진 십자가에서 사도들의 고난과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폐허가 된 교회에서 요한이 본 아포칼립스는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배와 전쟁, 기근과 역병 속에 초기의 교회들은 무너져 내렸지만 천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만큼 창대한 것도 없음을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탈리아는 헬레니즘 시기에 지어진 도시로 그리스인들은 이 땅을 팜필리아 지방이라 했습니다. 부유한 페르가몬의 왕 아탈로스는 이 도시를 교육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중해보다 잔잔한 이곳의 바다는 청량함을 갖고 있고 수백 킬로미터에 이른 해안은 절벽으로 이어져 절경을 이룹니다. 토로스 산맥의 물줄기가 지중해와 만나 생기는 듀덴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는 지중해 제1의 폭포입니다. 안탈리아의 낮과 밤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녁에 구시가지 거리는 유럽의 휴양지처럼 자유로운 분위기 속 펍들과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안탈리아만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꼭 이른 아침 해 뜨기 전 구시가지를 방문하길 바랍니다. 하드리아누스의 문부터 시작되는 구시가지의 길은 과거와 지금을 잇고 있습니다. 문 밑의 바퀴 자국은 그 유명한 로마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들 주변으로 지어진 집들은 어쩐지 우리의 것과 같아 보이면서도 아닌 듯한 오묘함이 있습니다. 길 주변으로 단장되어 있는 자스민과 여러 꽃들의 은은한 향기는 보이지 않는 안탈리아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안탈리아와 지중해를 잇는 풍경 속에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리스 아닌 터키에서 올림푸스가 등장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지만 야나르타시, 말 그대로 불타는 돌은 그리스 시대부터 올림푸스 산 아래 봉인된 괴물 키메라의 숨결이라 여겨졌던 곳입니다. 거기에 근처에 실제 올림푸스라 하는 도시 유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신화가 아니더라도 올림푸스는 가볼 만한 곳입니다. 2300m가 넘는 산의 정상은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아래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다르게 과연 인간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듯 절벽에 가까운 경사를 갖고 있는 악산입니다. 올림푸스 산이 지중해를 만나 생기는 구름은 신들의 거처라는 신화적 모습을 연출합니다. 때론 산 정상 바로 아래에만 구름이 있는데 구름 사이로 슬쩍 보이는 하계의 모습이 신들이 봤을 우리의 세상일 것입니다. 과연 이곳은 여러가지 의미로 으뜸이라 할 만한 장소입니다. 안탈리아 근교에는 많은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원형인 성 니콜라스가 성행을 베풀던 미라와 탄생지 파타라, 지진으로 가라앉은 케코바의 수정 유적지는 전설이 역사가 된 또 다른 장소입니다. 사도들의 분열이 있었던 페르게와 폼페이우스에게 영광을 준 시대는 해적의 도시로 노예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덕분에 안탈리아의 많은 보트들이 해적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탈리아 여행의 진짜 매력은 지중해와 인간이 만든 역사와 종교, 신화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 중 아스펜도스는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고대 극장 중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리스 도시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극장의 모습은 매년 오페라와 발레 공연이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극장입니다. 완벽하게 남아있는 스케네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관람석엔 테아트론이 만들어내는 음향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극과 비극 사이에 황홀극이 있는 극장은 디오니소스의 전당입니다. 스케네의 최상단, 중심을 보면 그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신들의 숭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술 마시고 취하고 쾌락을 탐미하는 것이 곧 디오니소스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희노애락을 자신의 것처럼 노래해 극장을 감정으로 채우는 자들은 디오니소스의 축복을 받은 자로 동시에 디오니소스는 이곳에서 무수한 세 번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축복을 받은 자가 나타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박수로 화답하면 됩니다. 그 순간 극장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의 다른 유적도 멋지지만 아스펜도스에서 놓치면 안 될 한 가지는 수로교입니다.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밭들 위로 이어진 수 킬로미터의 수로교는 21세기에 우리가 봐도 압도적입니다. 중세의 암흑기가 지나고 고전이 부활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 풍경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이 로망스인가 봅니다. 파묵칼레. 파묵은 목화이고 칼레는 성입니다. 목화의 성이란 뜻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양 석회붕 위에서 송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본다면 부족한 이름입니다. 파묵칼레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해질녘입니다. 이 도시의 모든 것들이 파묵칼레를 떨어지는 해와 몰려드는 어둠 사이에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중해의 풍경을 닮은 듯 하얀 석회와 그 속에 고여있는 푸른 웅덩이는 저녁이 되면 장밋빛 세상 속 눈부신 황금으로 바뀝니다. 이 석회 언덕 위에 세워진 히에라폴리스는 신중의 신이나 그 속성덕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명왕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죽음과 이어진 장소에서 죽음을 바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석회붕은 사실 파묵칼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걸쳐 이곳과 비슷한 풍경이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탄산염이 과포화된 온천수가 지표에 이르러 석회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묵칼레 중간에 있는 웅덩이에 들어가면 진흙처럼 가라앉아 있는 석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종유동굴처럼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진 것이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지역에서만 맨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파묵칼레 아래에 있는 호텔들이 온천수를 끌어가기 시작하자 정작 파묵칼레의 온천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며 기대한 풍경은 이제 보기 힘듭니다. 파묵칼레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유적입니다. 지금은 폐허에 가까워 극장과 고고학박물관으로 이용되는 목욕탕을 제외하면 멀쩡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의 중앙 아폴로 신전터는 여러 신전이 있던 곳으로 명계와 이어진 장소로 여겨진 플루토니온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올라온 유독가스가 심해지면 명왕을 위한 제물이 바쳐졌던 곳으로 지금도 가끔 파묵칼레와 그 주변에 때때로 유황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냄새가 이 도시를 신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폴로 신전터 근처에 있는 온천장은 치료용 온천이 있었던 곳입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병원인 아스클레피온이 유명한 곳으로 주요 치료 행위는 이곳의 온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죽음과 가까운 땅이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치면 호스피스 병동 같은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무덤도 함께 발달해 히에라폴리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죽은 자들을 위한 네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극장은 로마인들이 이곳의 일몰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산 뒤로 해가 지기 때문에 일몰 시간보다 20분은 일찍 극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극장의 관객석은 정확히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라는 말도 아쉬운 풀밭에 가까운 곳이지만 과거 이곳의 화려함을 생각하기에 이보다 좋은 때와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극장보다 더 위에 사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도 빌립보의 순교를 기념하는 장소가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그와 두 딸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고 전하며 다른 기록도 그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지어진 교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에 그의 모습과 비교하면 영광도 위엄도 찾아볼 수 없는 쓸쓸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파묵칼레에서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가봐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작은 파묵칼레라 부르는 카클락 동굴은 말라버린 파묵칼레를 대신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동굴을 채우는 냄새는 과거 그리스인들이 죽음의 냄새로 여겼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 근처에 계시록에 언급된 라우디케이아가 있습니다. 명과 양모 산업으로 고대시대 최고의 부를 일군 도시로 지금도 터키의 명과 가죽, 양모는 유럽 명품 산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는 지진으로 무너졌고 이후 정착한 투르크인들은 근처 데니즐리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 위해 이곳의 돌들을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최근 복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에페스는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불야성을 이룬 고대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며 7대 교회 중 가장 높은 교회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은 영원히 기억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 불탔고 사도들의 고난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계시를 받게 했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들은 상상이 아닌 역사와 기적이 증명하는 곳으로 에페스는 여전히 그리스 로마의 최고 도시입니다. 만약 온전히 저의 여행이라면 에페스는 하루 온종일 들여볼 곳입니다. 이곳의 지금의 이름은 셀축이고 흔히 에페스라 부르고 방문하는 곳은 현재 고고학 유적지로서의 에페스입니다. 가장 보존이 잘 된 그리스 로마 유적지로 지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수세식 화장실과 온탕과 사우나를 겸비한 목욕탕은 이 도시의 수준을 짐작하게 합니다. 도시는 비탈을 따라 지어졌는데 식수를 위한 트라이아누스의 분수대가 쿠라테스 거리 상부에 있고 밑으로 씻기 위한 스콜라스티카의 목욕탕, 또 그 밑으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에페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테라코타 수로관은 지금도 땅 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류사회가 무엇인지 말하는 대신 보여주는 곳이 에페스입니다. 도시 중앙에 있는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와 페르가몬의 도서관이 사라지고 난 후 지어진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자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총독 셀수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도서관과 마주보고 있는 기쁨의 집은 유교적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도서관 옆에 있는 거대한 아고라에서 있었을 시끄러웠을 장사꾼들과 그들보다 더 시끄러웠을 철학자들을 생각해야 로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이런 욕망과 소란스러움 속에 자유가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도서관과 이어진 대리석 거리에는 다양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무기 상점부터 발 크기를 통해 손님을 가려반다는 유곽의 광고판, 길 끝에 극장에 있을 검투사의 경기를 광고하는 석판이 과거에 화려했던 거리의 흔적들입니다. 신화와 역사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 에페스 극장에서의 검투 경기는 최고의 유흥이었습니다. 이곳의 올림푸스산은 고작 2m의 높이였습니다. 2m 높은 관객석은 무대에서 벌어질 비극과 이를 지켜볼 사람들을 분리하는 높이였습니다. 이곳에서 검투사의 비극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스 로마 신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에페스의 극장은 위대한 로마에서도 한 손에 꼽히는 것이며 이 도시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때론 에페스를 보는 방법에 따라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에페스 극장의 거대함은 한국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페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터라도 남아있는 곳은 몇 안 됩니다. 영국 박물관의 후원하에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졌고 결국 찾아낸 곳입니다. 이미 발견 당시 심각한 훼손이 있었고 중세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송소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오니아 양식이라 부르는 건축 양식의 정수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기둥 위엔 황새의 둥지만 있지만 과거엔 아르테미스 여신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잘 보이는 언덕에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야소피아를 건설하기 전 유스티니아누스는 이곳에 사도 요한의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로 천장에 작은 돔을 갖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후에 지어질 아야소피아가 어느 정도 계시록의 장면을 묘사한 것과 이 교회가 지어질 당시 소로마가 멸망했던 것을 연관지으면 우리의 팔만대장경이 떠오릅니다. 교회 한편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유럽이고 기독교도가 많은 곳이었다면 이 도시는 셀축 대신 여전히 에페스라 불렸을 것이고 로마의 버금가는 성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기독교 역사는 밑에 보이는 아르테미스 신전처럼 흔적만 남아있고 돌들은 다시 이곳을 내려다볼 아야술로 성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에페스는 또한 성모 마리아와도 연관 깊은 곳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여기가 당신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이곳은 요한과 마리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곳이고 19세기에는 기적적으로 성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의 성지 선포와 새 교황이 방문한 곳으로 카톨릭, 정교회, 무슬림까지 방문하는 순례지입니다. 터키의 이오니아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역사적 도시가 많습니다. 엘리아드의 트로이, 철학의 탄생지 밀레투스, 또 다른 불가사의가 있었던 할리카르나소스까지. 거기에 그리스 땅이지만 터키와 더 가까운 섬들의 신화와 역사를 생각하면 올림포스는 이 땅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